그러고 있었어요. 설정을 제대로 안 만지고. 죄송합니다. 이제 들리시죠? 들리실 거예요. 10초 이내에 들리실 겁니다. 제가 설정을 제대로 못 봤어요. 한 10분을 혼자 떠들었네요. 죄송합니다. 한 10분을 혼자 떠들었어요. 들리실 거예요, 이제. 들리시면 1번. 들리시면 1번 쳐주시고요. 10분을 혼자, 동네 바보형처럼 10분을 혼자 떠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10분을 혼자 떠들었어요. 음악 끄고 제가 10분을 혼자 떠들고 있었어요. 이제 들리시죠? 저는 금융과 시사 관련돼서 일반인들이 알기 어려운 전문 내용을 조금 쉽게 전달해 드리고자 노력한 청세롬이었고요. 가안님, 죄송합니다. 30분을 기다렸다라고. 네, 이런 바보 같은 일, 이런 바보 같은 일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네, 다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 화장실 가신 줄. 혼자 떠들고 있었어요. 제가 이거를 눌러야 되는데 안 누르고 얘기하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밀란이 일어날 정도고요. 일단 그럼 다시 인사드리고 시작할게요. 도리도리 실원님, 네, 어서 오시고요. 유연님도 크크크크크 웃고 계시고요. MC 더 민지님, 자리하셨고요. 최강 이글스님, 전정님 바보라고요. 박아라님도 자리하셨고요. 치과학 반주 산 거 이분이 지금 저만 안 들리나요? 이야기 안 했으면 나 채팅창 보고 있으면서도 몰랐어. 이분이 안 들리나요? 봤더니 버튼을 안 눌렀네. 죄송합니다. 이런 일도 있고요. 초코님, 초코님 자리하셨고요. 가아님 30분 기다렸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빠르게 한번 진행해 볼 거고요. 그렇습니다. 뭐 이런 일도 있고요. 네. 3년 전에 무작정 우란주만 매수하다가 LG화학, 삼성 SDI, 네이버 카카오, 삼전, NC소프트, 크래프톤, 하이브 이익 조금 보고 이제 와서 엄청 손절, 돈이 다 없어졌어요. 아깝이. 일단은 종목은 다 나쁘지 않아요. 뭐 LG화학도 3년 전이면은 상당히 3년 전보다 상당히 뭐 팔 수 있는 자리가 있었을 거고, 뭐 삼성 SDI 마찬가지, 네이버 카카오도 마찬가지, 삼전 마찬가지, NC소프트, 크래프톤도 뭐 엄청 타이밍만 잘 잡으셨다면 지금은 좀 많이 떨어진 가격이기 때문에 하이브도 마찬가지죠. 근데 전체적으로 이것만 거래하진 않으셨을 거예요, 아마도. 또 여러 가지 종목들. 근데 이 종목만 거래하셨다면 그래도 좋죠. 다 핵심 블루칩이잖아, 이 종목들이. 그나마 조금 불안정할 수 있었던 종목은 뭐 하이브나 크래프톤 정도인데 다 핵심 우량주예요. 이거 제가 따로 얘기해 드릴게요. 현대차 이슈 여러분들 생각과 조금 다를 수 있으니까 제가 따로 이야기 드릴 거고요. 달여울님, 이제 주식장 쳐다보기도 싫다. 그거를 극복하셔야지 시장에서 살아남는 거고요. 결국은 시장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반등이 일어나고 뭐 3,000포인트를 갈 수 있을지, 뭐 3,500을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전반적으로 뭐 지수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결국은 바닥에서 고개를 들기 시작하는 가장 쌌을 때 무릎에서 살 수 있는 종목을 건진 그런 분들이 어깨까지 기다렸다가 꼭지 보고 머리 꼭지까지 오르는 거 보고 다시 떨어졌을 때 어깨에서 팔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어깨 언저리, 뭐 허리 언저리 이런 시장에서는 쉽게 돈 벌기 힘들고요. 결국은 주식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게 첫 번째. 그런 걸 많이 해보신 분들이 나중에 가서 여러 가지 노하우를 쌓아서 뭐 허리에도 사서 어깨에서 팔고 어깨에 사서 진짜 꼭지에서도 팔고 뭐 그렇게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기는 거지. 주식을 바닥 근처에서 무릎 근처에서 사지 못하시는 분들이 돈을 벌 수 있다. 그거는 한두 번이에요. 우연히 뭐 소가 뒷걸음질로 쥐를 잡는 거지. 결국은 주식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게임입니다. 셀트리온도 안타깝죠. 셀트리온도 여러 가지로 뭐 지금 사이클 자체가 30만 원이 살짝 무너졌다가 뭐 20만 원 중반, 20만 원 후반, 20만 원 중반 이러다가 확 무너져 버렸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나왔던 게 어차피 셀트리온 제가 말씀드릴 거니까 이 셀트리온 흐름 자체가 여기서는 뭐 다 보이지는 않지만 제가 이거 차트를 언제 한번 만지긴 만져야 되는데 보시다시피 뭐 38만 원, 35만 원, 뭐 이렇게 30만 원 이렇게 떨어진 자리에서도 여기에서 굉장히 오래 했었어요. 20만 원 중반대에서 굉장히 오래 치고 받다가 결국은 훅 떨어져 버렸죠. 훅 떨어져 버렸어요. 근데 이때 모멘텀이 없었냐? 아니죠. 여러 가지 뭐 레키로나주부터 해가지고 다양한 모멘텀이 있었는데 워낙에 제약바이오 이 섹터가 안 좋고 글로벌적으로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그걸 뭐 100% 주가 반영을 못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사이에서 이제 뭐 20만 원으로 레벨 다운되고 15만 원까지도 깨졌잖아요. 이렇게 쭉 계속 떨어져가지고 결국은 13만 9천 원 최저점 찍고 나서 지금 다시 올라오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이 출렁거리니까 뭐 7월달, 8월달 시장이 출렁거리기 시작하니까 못 버티고 이때가 7월달이고 이때가 8월달인데 이제 못 버티고 다시 한번 또 조정을 받고 있는데 뭐 바닥이죠. 셀트리온도 절대 이게 지금 비싼 자리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른소리 TV를 잠깐 들어갔는데 이재명 팔아먹는 집회하지 말라며 언제부터 이재명 챙겼냐면 시타 대놓고 말만 안 하지 엄청 까네요. 이렇게 대놓고는 안 했는데 너무 화가 나네요. 바른소리 TV요? 바른소리 TV가 우리 편이었나요? 우리 편 아닌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일단은 진정하시고요. 그 부분은 제가 또 따로 한두 시간 뒤에 한 5시 이후에 한두 시간 이후에 팩트 체크 해드릴게요. 잠깐만 이 부분 잠깐 제가 복사해서 메모해 놓을게요. 복사해서 메모해 놓고 이 방송 끝나고 나서 팩트 체크 할 때 말씀드릴게요. 얘네들은 이미 우리 편 너네 편이라는 표현 자체가 어폐가 있지만 일단 우리 입장이 아니에요. 우리 입장이 아닌 방송에 들어가서 뭐 댓글 전쟁 하시는 건 좋은데 거기에서 너무 상처 받으시면은 멘탈 터지고 현타 오니까 멘탈 터지고 현타 오시니까 조금은 릴렉스 하시고요. 셀트리온 SDI 보유 중이라고요? 손절 처리. 뭐 손절도 내가 이거 손절 친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빨리, 그러니까 손절 쳤다고 안 쳐다보는 게 아니라 일단은 비싸게 손절 치는 게 맞아요. 손절을 칠 거면은 일단 눈치 빠르게 손절을 딱 치고 손절을 쳤다라는 얘기는 주식이 계속 떨어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손절을 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추세가 안 무너졌는데 손절 칠 필요는 없어요. 내가 살짝 손해든 이득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고점에서 아니면은 일단 박스권의 상단에서 떨어지는 추세면 손절 칠 수 있죠. 그러면 일단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주식은 더 떨어질 거 아닙니까? 더 떨어져 가지고 이제 바닥에서 그 박스권의 바닥에서 다시 고개를 들 때 다시 사는 거예요. 손절 쳤다고 그 종목을 안 쳐다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손절 쳐서 그 종목을 안 쳐다본다. 그러면은 그건 공부가 안 되잖아요. 일단 내가 그 종목을 샀다는 건 뭔가 판단이 있고 뭔가 아는 게 있었으니까 산 거고, 다시 팔았다는 거는 그 판단이 뭐 틀렸든 맞았든 뭐 이 종목의 흐름이 박스권에서 무너지기 시작했으니까 팔았다는 건데, 그 사고 팔았던 그 노하우를 배가시키기 위해서는 다시 도전하는 거죠. 다시 하락 추세가 멈추고 다시 바닥에서 고개를 들기 시작하면 다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공부했던 종목을 쉽게 버리지는 마세요. 그게 아니라 그냥 누구 말만 듣고 들어갔던 종목이면은 뭐 쉽게 버리는 게 맞죠. 일단은 종목은 어떤 종목이든 간에 그 종목과 결혼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연애만 하는 거죠.
이 종목도 만날 수 있고 저 종목도 만날 수 있는데 그 만났던 종목들에 대해서 계속 노하우를 쌓는 거야. 이 종목은 어느 정도에 샀더니 내가 손절을 하게 됐어. 아니면 이 종목은 이 정도 박스권에서 샀더니 돈을 벌고 나왔어. 다시 좀 싸지면 또 들어갈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뭐 굳이 매매일지를 적든 적지 않든 그런 노하우도 그런 경험들을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내가 사고 팔았다면은 그 사고 판 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드리면 철저하게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평가를 하는 게 맞는 거죠. 왜 돈을 벌었는지, 왜 돈을 잃었는지. 그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가 주식 투자 뭐 경험 쌓으려고 합니까? 그냥 심심해서 해요? 시간 때우려고 합니까? 아니죠. 돈 벌려고 하는 건데 그 돈을 벌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내가 사고 팔았던 그 매매에 대해서 정답을 내려야 돼요. 말을 안 듣는다? 일단은 이렇게 투자를 하면은 일단 돈이 다 묶여버리잖아요. 일단 이렇게 다 투자를 하면 돈이 다 묶여버리기 때문에 저는 이런 투자가 좋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주식 투자가 아니라 그냥 그 회사랑 결혼을 한 거죠. 그 회사랑 결혼을 한 거예요. 그렇다고 아드님이 이 회사에 대해서 뭘 아냐? 뭐 특별하게 무슨 뭐 이 회사의 내부 관계자거나 뭐 의사 결정하는데 뭔가 영향을 미치거나 이 회사에서 아드님한테 뭐 배당금을 어마무시하게 주거나 그런 거 아니잖아요. 결혼할 필요는 없다. 종목하고 결혼할 필요는 없고요. 이 종목 저 종목 만나면서 노하우가 쌓이면은 반복적으로 거래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는데 워낙에 지금 시장이 조금 망가지고 있다 보니까 질문들이 많이 올라오긴 하는데요. 일단은 한송 네오텍이요? 한송 네오텍은 제가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일단 볼게요. 뭐 검색해 보면 나오겠죠? 어떤 종목인지. 한송 네오텍. 이거 지금 거래 정지인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일단 거래 정지인데 이게 언제 풀릴지 알 수가 없죠. 한번 보기는 볼게요. OLED 플렉스블 뭐 이거는 그럼 OLED면 디스플레이잖아요. 잠깐만 여기 볼게요. 디스플레이 장비인가요? 디스플레이 장비 쪽 업체인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디스플레이 쪽은 굉장히 어려워요. 일단 LCD는 중국이 다 먹었고요. LCD는 중국이 먹는 분위기고 그나마 남아있는 게 유기발광 다이오드 OLED인데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폐가 있을 수도 있고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OLED 쪽은 삼성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살짝 조진 분위기예요. 삼성이 OLED 같지도 않은 OLED로 뭐 QLED 이런 식으로 해갖고 시장을 왜곡시켜 버렸어요. 삼성은 대형 OLED 기술이 없거든요. 대형 OLED는 LG 건데, 삼성은 자기네들은 대형 OLED가 없으니까 뭐 QLED라고 해가지고 이상하게 만들어가지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디스플레이가 좋지는 않아요. 디스플레이 섹터 업체 자체가 업황 자체가 좋지는 않은데 디스플레이 장비업계에 따르면 한송 네오텍의 감사를 맡은 이천회계 법인은 지난 2021년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범위 제한으로 감사 의견 거절로 지금 거래 정지가 된 것 같은데 기업이 합리적 경영활동을 하지 않았거나 적절한 감사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면은 결과적으로는
내부 회계에 대해서 물음표가 지금 찍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이슈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이 이슈를 해결하지 않으면 거래 정지는 안 풀릴 거고요. 거래 정지를 안 풀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거 최악의 경우에는 뭐 시장 퇴출 당할 수도 있죠. 좀 더 볼게요. 기사 좀 더 보고 말씀드릴게요. 뭐 과거에도 공급사 상폐나 거래 정지 사례는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걸로 대형 고객사들이 바로 흔들리지는 않는다. 그건 모르는 거죠. 이거는 모르는 겁니다. 바이어들이 떠날지 안 떠날지는 얘네들만 아는 거고요. 일단은 지금 얘네들이 진행한 회계 처리에서 물음표가 달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회사에 대해서 신뢰는 훼손되어 있는 상태는 맞아요. 뭐 이런 고객사들이 뭐 BOE나 이런 고객사들이 어차피 한국에서 벌어지는 거래정지 이슈는 잘 모를 거다? 그렇지는 않고요. 부정적인 게 맞죠. LG 디스플레이 수주를 한성 네오텍과 양분하던 다른 업체들이 반사 이익을 받을 수도 있고, 이거는 뭐 좋죠. 일단은 OLED 패널 자체가 업그레이드 되면서 뭐 인장기나 검사 장비 수요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건 좋은 건데, 문제는 거래가 돼야 문제인 거죠. 거래 정지를 당한 상태인 건데. 일단은 돈을 못 벌고 있는 거잖아요. 매출이 200억 수준인데 적자가 늘어나고 있고, 근데 이 적자가 늘어난 이 회계 처리 자체조차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해서 회계 법인에서 감사 의견 거절을 받은 거잖아요. 이거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이거는 뭐 미리 거래정지 당하기 전에, 이거 거래정지 될 때까지 왜 그냥 가만히 계셨는지 모르겠는데, 거래정지 당하기 전에 당연히 무조건 나왔어야죠.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뭐 어느 시점에 들어가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마도 제 생각에 안 나오셨다는 얘기는 최소한 1,800원 이상, 2,000원 이상에 들어가셨겠죠. 어느 날 갑자기 뭐 하루 이틀 사이에 거래 정지 딱 맞아버리진 않으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등락이 심해요, 기본적으로. 쭉 빠졌다가 쭉 올랐다가 쭉 빠졌다가 쭉 올랐다가 계속 이러잖아요. 3개월을 봐도 3개월 이내는 아예 4월달인가? 언제 거래정지 됐나요? 거래정지 이후에는 뭐 3년을 봐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일봉 차트가 아니라 3년 차트거든요. 근데 뭐 쭉 오를 때는 쭉 올랐다가 떨어질 때는 한참 또 떨어졌다가, 이거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뭐라고 말씀드리긴 어렵고, 알파홀딩스 외에 3인? 얘네들이 대주주예요. 알파홀딩스. 그러니까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절대 주식은 추천으로 사시는 거 아니에요. 추천으로 사도 그 추천해준 사람이 책임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뭐 워렌 버핏이라 해도 워렌 버핏이 책임져 주나요? 책임 안 져주죠. 결국은 내가 마우스 클릭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예를 들어서 오늘 좀 달렸던 종목,
저는 이거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고점이기 때문에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뭐 12,000원, 13,000원대에서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계속 달리고 있죠. 어제도 10몇 프로, 오늘도 10몇 프로. 예를 들어서 어제 가격, 지금은 16,000원 돼버렸으니까 어제 가격이 15,000원, 14,000 후반대죠. 금양이란 종목을 어제 보시면은 어제가 이 가격이잖아요. 어제 10% 이상 달렸으니까 어제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급등주 문자라든지 전문가라든지 누가 이거 지금 다시 시작합니다. 다시 불 붙었습니다라고 아이고 아닙니다. 소중한 후원 꼭 필요한 것에 잘 사용하겠고요. 바그라님 감사합니다. 어제 누가 이걸 문자를 보냈다라고 쳐봐요. 현재가 14,850원, 매수가 15,000원, 매수가 15,000원, 뭐 매도가 뭐 2만원 이런 식으로 문자를 보내고 추천을 했다고 쳐봐요. 매수가가 15,000원이에요. 왜냐하면 어제 종가가 14,850원에서 어제 시장이 끝나고 나서 문자, 급등주 문자 해가지고 무슨 추천업체 또는 전문가가 이 종목에 대해서 불이 붙었기 때문에 15,000원 매수가를 이야기해줬다고 딱 치고 이거 15,000원에 살 수 있었을까요 오늘? 못 사요 15,000원에. 왜냐하면 일단 갭이 떴기 때문에 여기서 갭이 떠버렸잖아요. 여기서 갭이 떴기 때문에 여기가 14,800원이었고 여기가 15,000원 이상이었어요. 그럼 일단 못 사죠. 15,000원에 절대 못 사. 그러면은 살짝 가라앉았을 때 사냐? 못 사요. 그러다 갑자기 15,000원 후반대까지 가버리죠. 그럼 15,000원 후반대까지 갔을 때 너무 비싸니까 못 사. 그러다 다시 훅 떨어집니다. 그럼 거의 15,000원 근처까지 떨어졌을 거예요. 그건 다 이 부분에서 살 수 있었을까요? 못 사요. 올라도 못 사고 떨어져도 못 사. 왜? 그 15,000원 매수가 15,000원을 찍어주는 사람은 그 상대가 사든 말든 상관이 없어. 왜? 자기가 주식을 거래하는 게 아니라 자기는 이거를 추천해주고 수수료만 받으면 되니까 급등주 문자라든지 뭐 전문가 추천 명목으로 자기는 수수료만 챙기면 그뿐이에요. 근데 내가 막상 이 종목을 어제 14,850원이었기 때문에 오늘 시장이 열려도 무조건 15,000원에 사라. 매수가 15,000원이다. 15,000원에 못 산다고요. 그나마 이게 좀 계속 움직이니까 사볼까 하면은 뭐 싸게 사야 15,500원? 뭐 15,000원 후반대 막 이렇게 사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게 이렇게 횡보를 치다가 안 빠지고 올랐기 때문에 그래도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매수가 추천은 그 매수가에 절대 못 산단 말이에요. 시가가 15,200원이기 때문에 벌써 15,000원에 못 사. 그리고 매도가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2만원을 간다 하더라도 2만원에 딱 팔려고 해도 저 혼자 파는 게 아니라 무수하게 많이 팔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밀립니다. 가격은 무조건 밀려요. 2만원 매도라고 하면 2만원 근처를 찍었어도 예를 들어서 호가창을 많이 보신 분들은 내가 얼마에 팔려고 딱 마음먹고 있었는데 그 가격 근처에 가면은 막 50원, 100원 놔둬놓고 계속 밀려요. 찍을 것처럼 하긴 하는데 뭐 거의 찍을 것처럼 하는 순간에 밀리죠. 그거는 그 가격대에 다 매도를 친다는 얘기예요. 매수도 마찬가지예요. 15,000원에 사고 싶어도 모두 다 15,000원에 살려고 하기 때문에 15,000원에 못 사요. 15,500원, 뭐 15,800원 이렇게 사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15,000원 매수, 뭐 2만원 매도가 굉장히 폭이 넓고 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먹기 힘듭니다. 맞다고 하더라도 맞기도 힘들지만 이게 무조건 2만원 간다는 보장이 있나요? 없어요. 결국은 뭔가요? 그 사람이 15,000원 매수 2만원 매도를 이야기해줬지만 결국 15,000원에 살 수 있을지 2만원에 팔 수 있을지 자기 실력이에요. 그 사람이 이야기해준 건 아무 의미가 없고 내가 15,000원에 살 수 있을지 없을지의 실력, 호가창을 보고 내가 2만원에 팔 수 있을지 팔 수 없을지 내 실력이에요. 내 실력. 그 사람의 추천은 아무 상관이 없어. 내가 이 시장에서 호가창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과 호가 경쟁을 하면서 매수 매도 주문을 경쟁을 하면서 내가 하는 거지 다른 사람들이 추천해 주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죽어있는 정보. 결과적으로는 내가 시장에서 이겨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들하고. 근데 시장에서 그 경쟁을 하는 사람들이 최소한 나보다는 더 똑똑하겠죠?
왜냐고요? 나는 이거를 내가 공부한 게 아니라 15,000원 매수, 2만원 매도를 남한테 듣고 모르는 상태에서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정보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매매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종목을 거래하든 남이 알려준 정보로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판단한 정보. 15,000원이든 16,000원이든 14,000원이든 내가 판단한 정보로 싸울 수 있어야지 그 시장에서 호가창에서 싸우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이길 가능성이 높은 거죠. 뭐 눈치가 좀 분위기가 좀 싸하다. 이거 좀 떨어지는 분위기다 싶으면 빨리 팔 수도 있는 거고, 아니 이거 계속 매수세가 장난이 아닌데 그럼 빨리 싸게 살 수도 있는 거고. 그런 판단은 그걸 추천해 주거나 그걸 리딩해 준 사람이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말은 쉽게 하죠. 말은 쉽게 하지만 막상 그 주식을 매매하는 거는 그 전문가나 그 문자를 보내주는 사람이 아니라 그 어떤 리딩방을 운영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다 호가창에서 실제로 제가 겪어야 하는 거기 때문에 추천은 의미가 없습니다. 결국은 자기 스스로 공부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아까 봤던 이 한성 네오텍은 뭐 업황이 나쁜 건 아닌데 이 회사에 지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무조건 뭐 업황이 좋으니까 뭐 거래 정지만 풀리면은 괜찮습니다, 이렇게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도 아니에요. 일단 거래 정지를 맞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 회사가 방향성을 어떻게 줄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LG이노텍도 일단은 시장에 다 돌아서야 돼요. LG이노텍도 마찬가지, 셀트리온도 마찬가지, 네이버도 마찬가지죠. LG이노텍 한번 볼까요? 뭐 카메라 부품 뭐 3개월 보시면은 밀렸잖아요. 밀린 자리에서 오르락 내리락 이러고 있죠. 계속 겁나죠? 훅 올랐다 훅 떨어졌다 훅 올랐다 훅 떨어졌다. 오늘도 뭐 4,000원 한 1% 정도 밀렸는데 계속 이러고 있네요. 한 33만원대에서 뭐 35만원? 요 정도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LG이노텍 뭐 깐깐한 기준 뚫고 GM에 납품한다. 뭐 직류 컨버터, 통신용 뭐 컨트롤러,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부품들, 전장 부품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센서, 카메라, 통신 모듈, 뭐 전기차, 자율주행차. 결과적으로는 나쁘지는 않은데 뭐 업황 자체가 이쪽에서 뭐 LG이노텍 자체의 어떤 기술력이나 지금까지 보여줬던 퍼포먼스도 충분히 신뢰받을 만하고 회사 나쁜 건 1도 없죠. 회사 나쁜 거는 1도 없는데 문제는 이제 업황이 돌아서냐, 업황이 아니라 시장이 돌아서냐. 업황은 좋아요. 업황은 좋은데 시장이 돌아서냐가 문제인 거죠. 다 좋은 얘기만 나오잖아요. 뭐 기사 이 정도 기사면은 시장만 좋으면은 미친 듯이 달리겠죠. 근데 문제는 시장이 계속 빠고 있으니까 이런 거예요. 아까 보신 것처럼 올랐다 떨어졌다 올랐다 떨어졌다 올랐다 떨어졌다 올랐다 떨어졌다. 방향성을 정확하게 정하지를 못하는 거죠. 이 좋은 LG이노텍조차. 뭐 재무제표도 문제 있나요? 2019년도에 7조? 8조? 그러다가 9조. 이젠 10조도 넘었죠. 올해는 뭐 거의 20조 가깝게 미친 듯이 성장하죠. 1,000억, 2,000억, 8,000억, 1조. 얘기할 필요가 없죠. 업황 자체는 볼 필요도 없어요. 무지하게 좋아. 재무제표가 이 정도란 얘기는 뭐 조금 심하게 이야기 드리면 땅 짚고 헤엄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매출 뛰고 있는 거 봐요. 당기순이익 뛰고 있는 거 봐요. 땅 짚고 헤엄치고 있습니다. 근데 주가가 3개월 주가가 이러고 있고, 고점은 고점이죠.
고점은 고점입니다. 3년으로 보면 고점은 고점이에요. 뭐 5년으로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한 단계 레벨업 할 수 있느냐인데, 거의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랑 비슷하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어차피 LG 에너지 솔루션도 고점이고, 얘도 보시면은 이 박스권을 뚫어버린 돌파 차트가 나온 거예요. 이 박스권을 뚫고 올라서 떨어지면 지지해주고, 올랐다가 떨어지면 지지해주고, 계속해서 30만원 초반대는 지지해주면서 올랐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이러고 있는 거죠. 네, 다시 최고점 30만원 후반대, 뭐 40만원 다시 뚫고 다시 나를 수 있을까 없을까는 뭐 여러가지 업황이라든지 시장 분위기가 말을 해주겠죠. 시장 분위기가. 파란불에 사서 빨간불에 팔면 되는 거다. 그죠? 아주 단순하죠. 이게 정답이에요.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면 되는 건데 말처럼 쉽진 않죠. 왜냐고요? 주식이 떨어지고 있으면 한도 끝도 없이 더 떨어질 것 같고, 그 떨어진 자리에서 떨어지는 칼날을 안 잡고 살짝 반등 나올 때 이제 끝이겠거니, 이제는 바닥이겠거니라고 들어가면 더 떨어집니다. 반대로 여기가 끝이겠거니 더는 안 오르겠거니라고 살짝 고점에서 살짝 떨어졌을 때 팔면은 거기서 또 더 미친 듯이 더 계속 또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가 끝인지 어디가 시작인지를 알 수 없다라는 게 문제인 거죠. 근데 그거를 분석하고 공부하고 타이밍을 잡아가다 보면은 어느 정도 수준에선 보이는 거죠. 어느 정도 수준에서. 그 어느 정도 수준에서 보이는 종목을 거래하는 거예요. 그렇게 어느 정도 수준에서 보이는 종목의 비중을 실는 거고, 그게 안 될 때까지는 한 주씩만 사서 공부하는 거죠. 아, 요게 맞나? 한 주씩만 사서 샀다 팔았다, 사보기도 하고 팔아보기도 하고, 한 주씩만. 말은 쉽습니다. 실제 자기 돈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힘들죠. 왜냐하면 주식은 사는 순간 거래세를 내고 팔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0.2% 최소 0.2% 이상 잃고 시작하는 게임이죠. 일반적으로 한 호가일 수도 있지만 두세 호가 정도는 남겨 먹어야지 본전을 칠 수 있는 그런 게임이기 때문에 단순히 싸게 산다라고 무조건 두세 호가 올라가서 팔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은 어떻게 보면 위험할 수도 있고요. 그렇고요. 그리고 진원생명공학은 얘 저거잖아요. 얘도 코로나19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있는데, 일단은 진원생명공학도 저는 메이저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일단 지금 뭐 SK바이오사이언스도 그렇고 셀트리온도 그렇고 메이저인 제약바이오도 지금 죽을 쓰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종목 쳐다볼 이유가 없는 거죠. 자, 레벨업 이랬으면 끝난 거예요. 쭉 빠졌죠. 쭉 빠졌습니다. 이 쭉 빠진 게 이 38,000원에 얘 본연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다시 38,000원을 갈 거다. 택도 없는 소리죠. 뭐 신풍제약 뭐 19만원 20만원 찍었는데 지금 뭐 2만원 3만원 이러니까 다시 뭐 15만원 10만원 갈 거다. 택도 없는 소리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야. 진원생명과학이 다시 2만원 3만원 갈 수 있을 거다. 그냥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저 진원생명과학이 2만원 3만원 가는 거보다 셀트리온이 40만원, SK바이오사이언스가 50만원 가는 게 훨씬 빠를 거예요. 이게 그냥 결론이에요. 뭐 뉴스 볼 필요도 없고 재무제표 볼 필요도 없습니다. 이 재무제표를 뭐를 봐야 되나요? 다 빨간불인데 19년도, 20년도, 21년도 다 빨간불인데 이 재무제표를 뭐를 봐요? 그럼 이러십니다. 아니, 제약바이오 재무제표를 왜 봐? 아, 그러신가요? 제약바이오 재무제표 보여드려요? 셀트리온입니다. 뭐가 틀리나요? 빨간불이 하나도 없죠. 3천억, 5천억, 6천억씩 벌고 있어요. 셀트리온만 그렇다고요? SK바이오사이언스 보여드릴게요.
자, 100억, 300억 벌다가 3천억? 이렇게 벌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이 있는데 왜 진원생명과학 같은 종목을 보시나요? 진원생명과학은 뭐 백신이 나온다 하더라도 지금 유남수님 죄송한 이야기지만 SK바이오사이언스 백신하고 진원생명과학 백신이 있습니다. 병원 가갖고 어떤 백신을 맞으실 거예요? 진원생명과학 백신 맞으실 거예요? 거의 그런 사람들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진원생명과학은 분위기 탔을 때 거래를 끝내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가 비싸든 싸든 내가 손해든 이익이든 무조건 던지고 나와야 되는 그런 종목이. 왜? 미래가 없어요. 그냥 진원생명과학이라는 종목은 미래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냥 신풍제약이나 뭐 셀리버리나 뭐 박셀바이오도 요즘에 살짝 반등 나왔다가 다시 빠꾸고 있죠. 박셀바이오도 돈 하나도 못 벌고 그냥 미래에 대한 기대인데 검증이 안 된다고요. 뭐 SK바이오사이언스나 셀트리온처럼 검증이 이미 다 끝난 종목이 아니라는 거죠. 박셀바이오 볼까요? 자, 만원짜리 회사를 뭐 무상증자 때리고 뭐 박스루킨인지 뭔지 약 만든다고 해갖고 30만원까지 찍어줬다가 뭔가요? 하염없이 빠졌죠. 그 하염없이 빠진 뭐 4만원, 뭐 3만원대 후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슈팅 나왔다가 다시 떨어지죠. 없어요. 없습니다. 약이 나와도 5년, 10년 뒤에 약이 나오는 거고요. 그 약이 나와도 5만원은커녕 3만원도 유지하기 힘들어요. 이런 종목은. 왜? 보세요. 매출이 없어요. 2019 매출 빵, 2020 매출 빵, 2021 매출 빵. 없어요. 돈을 벌어봤자 이 회사가 5년 뒤 10년 뒤 돈을 벌어봤자 5년 동안 10년 동안 다 마이너스인 거 메꾸기도 힘들어요. 자산을 쌓는 게 아니라 이 빚졌던 거, 이 마이너스 났던 거 메꾸기도 힘든 회사라고요. 약이 나올지도 안 나올지도 몰라. 이런 회사를 왜 투자하나요? 박셀바이오 그냥 볼 것도 없어요. 그런 종목 쳐다보지 마세요, 제발. 누구 얘기 듣고 추천 듣고 막 급등 나오니까 막 상한가 붙으니까 그런 자리에서 들어가가지고 박터지게 싸워갖고 이길 수 있는 실력 아니시잖아요. 남들한테 이 종목 어때요? 라고 물어볼 정도의 실력이면은 그런 종목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쵸? 오늘도 시장이 안 좋습니다. 요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제가 다 말씀을 못 드린 것 같은데 혹시 궁금했는데 제가 답변을 못 드린 종목 있다면 다시 올려주시고요. 뭐 박셀바이오 의미 없고요. 진원생명과학도 의미 없어요. 얼마에 물려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 종목을 물려있지 않다라는 질문을 줄 리가 없죠. 얼마에 물려있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무조건 어떤 종목이든 저는 셀트리온이든 SK바이오사이언스든 뭐 삼성전자든 한 5% 10% 이내에는 무조건 손절치는 게 맞아요. 근데 그 말도 안 되는 진짜 마이너스 5배 10배 달렸던 종목에서 그 고점에서 사서 그 5배 10배 갔던 가격에서 막 반에 반토막 반에 반에 반토막 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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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토막 나고 있는데 버티고 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삼성전자도 막 10% 이렇게 밀리기 시작한다. 그럼 일단 내리는 게 맞아요. 손절 치고 나서 싸게 사는 게 맞는 거죠. 왜? 지금 계속 가격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싸게 사는 게 맞는 거예요. 더 떨어질 거니까. 비싸게 팔고 싸게 사는 거예요. 무조건 주식은 비싸게 팔고 싸게 사는 거예요. 이거의 거꾸로가 싸게 사고 비싸게 파는 거잖아요. 자, 내가 주식이 없다. 돈을 벌고 싶다. 가장 좋은 방법이 비싸게 사는 건가요? 싸게 사는 건가요? 그쵸? 싸게 사는 거예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팔 수 있는 그 노하우를 쌓는 거고, 물론 노하우가 많은 사람들은 비싼 타이밍을 잡아도 그거보다 더 비싸게 팔 수 있는 타이밍이 없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건 훨씬 더 힘들겠죠.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보다. 근데 결과적으로 비싸게 들어갔다라면은
비싸게 들어갔다라면 그 자리에서 자리 깔고 있는 게 아니라 주식이 떨어지면 무조건 손절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 비싼 자리에서 버티고 있다는 거죠. 무조건 비쌀 때 파는 거예요. 내가 손해라도 차트상 가격이 고가면은 무너지는구나 인정해주고 무조건 비싸게 파는 겁니다. 왜? 미련이 정 남으면은 싸게 다시 사면 되죠. 비싼 자리에서 떨어지고 있는데 그걸 왜 멍청하게 버티고 있나요? 얼마든지 싸게 살 수 있습니다. 10배, 20배 간 자리에서 떨어지는데 주식이 그걸 왜 버티세요? 일단 비싸게 파세요. 손해지만 비싸게 파세요. 싸게 살 수 있으니까. 그게 얼마가 됐든 박셀바이오든 신풍제약이든 셀리버리든 진원생명과학이든 다 마찬가지예요. 무슨 이씨삼형제 이트론이든 다 마찬가지예요. 어떤 종목이든 제약바이오 막 5배 10배 달린 종목들은 무조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 무너진 자리에서 그냥 버티고 있는 게 아니라 비싸게 파는 거죠. 그 종목이 정말 좋다라고 생각하면은 바닥간 자리, 지금 진짜 바닥에서 박박 끼고 있는 그 자리에서 다시 사시면 돼요. 근데 절대 그 종목 다시 안 사겠죠. 왜? 그런 계잡주는 두 번 다시 하고 싶지 않으실 테니까요.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런 계잡주에 내가 주식을 들고 있다라면 희망을 거는 거죠. 그거는 희망이 아닙니다. 판단을 못 내리는 거죠. 보시다시피 이렇게 쟁쟁한 SK바이오팜,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생명, 하나솔루션, CS윈드, 포스코홀딩스, 삼성전자, 현대로템 다 떨어지는 시장이에요. 근데 진원생명과학이 뭐라고 안 떨어지나요? 저는 시즌 무지하게 좋게 보는데 문제는 아직 바닥을 모른다는 겁니다. 제가 거래하는 종목은 아니지만 제 주식창에도 시젠이 있어요. SD바이오센스하고 시젠은 대한민국 진단키트의 탑 오브 더 탑이죠. 탑 오브 더 탑. 물론 시젠이 지금 분기별로 조금 이익이 훼손되고 있다라고 하지만 그거는 내일을 위한 투자입니다. 내일을 위한 투자. 시젠이 한 2년 3년 최근 2년 3년 동안 무지하게 돈을 많이 벌었죠. 근데 그 무지하게 돈을 많이 벌었던 코로나19 특수가 이제는 주춤해지겠죠. 그러면은 시젠은 회사 문을 닫나요? 그게 아니죠. 또 다른 진단키트, 새로운 진단키트, 신사업 또는 사업 확장, 중남미가 됐든 제3세계 국가가 됐든 여러 가지로 계속해서 블루오션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투자를 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저는 시젠은 일단은 바닥 하락을 멈춰야죠. 이렇게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3만원에서 브레이크가 잡힐지 25,000원에서 브레이크가 잡힐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근데 문제는 펀더멘탈이 나쁜 건 아니에요.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2017, 2018, 2019 천억도 못 벌던 회사가 조 단위로 매출이 나오고 그 조 단위로 매출이 나온 데서 거의 50% 영업이익이 50%짜리 회사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 지금 이 매출이 꺾인다 하더라도 이 매출이 꺾이고 영업이익이 훼손된다 하더라도 기존에 영업이익이 15%, 10%대 회사하고는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비교할 수 있는 회사가 아니고요. 보시면은 퍼가 높나요 이게? 퍼가 6배예요. 7배, 6배밖에 안 돼요. 근데 이때보다 주가는 더 떨어졌으니까 지금 퍼는 훨씬 더 싸져 있겠죠? 지금 퍼는 훨씬 더 싸져 있어요. 그렇다고 지금 들어가라는 게 아니고요. 손절 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미 손절을 쳤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시젠도. 여기에서 떨어지기 시작했으니까 여기 얼마인가요? 고가가 48,000원부터 지금 3만원까지 꺾였으면 몇 프로가 꺾인 거예요? 15,000원만 잡아도 30% 이상 꺾였잖아요. 근데 이렇게 30% 이상 꺾이는데 이거는 삼성전자가 아니라 삼성전자 할아버지라도 이렇게 꺾이고 있으면 손절 치는 게 맞아요. 왜? 이 정도 수준에서 손절 쳤다면은 비싸게 손절 치면 여기서 다시 살 수 있잖아요. 비싸게 팔고
싸게 살 수 있는데 어쨌든 비싸게 팔아도 손절이지만 이 자리에 다시 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신다는 게 문제인 거죠. 시젠이란 종목이 좋다 나쁘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 수 있으냐, 내 타이밍을, 자기 타이밍을 어떻게 잡느냐가 더 중요하죠. 시젠이 좋은 종목이라는 거를 모르는 사람들은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뭐 박셀바이오라든지 뭐 신풍제약이라든지 뭐 지능생명과 이 종목들이 안 좋은 종목이다, 돈을 못 벌고 있다, 미래 가치가 불분명하다 라는 데서 그 명제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근데 잘못된 판단을 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시젠에서도 마찬가지 판단을 하는 거죠. 저는 뭐 시젠은 결국 살아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가 반등이 나올 건데 그 반등이 언제냐는 거는 몰라요. 그 반등을 제가 알면은 뭐 사돈의 8촌까지 B까지 다 땡겨가지고 베팅하겠죠. 저는 포스코 홀딩스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파느냐가 문제인 거죠. 계속 똑같은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그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 수 있느냐는 결국은 내 거예요. 자기 노하우인 거지. 남들이 얘기해준 타이밍은 정답이 아니에요. 왜? 내가 그거를 똑같이 따라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호가창으로 들어가서 남들과 실시간으로 뭐 메모리 얼마가 쌓여져 있고 지금 1호가에서 지금 내가 이걸 사면은 얼마에 팔 수 있을지, 그런 부분을 실제적으로 시장에 들어가고 실시간으로 트레이딩을 하시게 되면은 자기 실력이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포스코 어딨냐? 포스코 홀딩스 일주일 사이에 조금 분위기가 안 좋죠. 분위기가 안 좋은데 뭐 크게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단은 버티고 있는 자리죠. 이 20만원 초반대에서 버티고 있는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길게 봐도 비싼 자리가 아니에요. 코로나 때 훅 꺼졌던 자리는 바로 회복이 됐고요. 그러면은 이 포스코 홀딩스의 역사적으로 저점은 20만원 어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코로나 때 과도하게 빠졌던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그럼 20만원에서 40만원 사이를 움직이는 종목인데 지금 20만원대다. 충분하게 무조건 지금 들어가셔라가 아니라 충분하게 타이밍을 잡아볼 만한, 공부하시고 분석해보시고 충분하게 타이밍을 잡아볼 만한 자리인 거죠. 보령이 뭔 일인지 제가 어떻게 아나요? 제가 보령을 꾸준하게 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닌데 몰라요. 뭐 상한가 마르려다가 못 말았다? 설거지 당하신 거죠. 그냥 설거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차트가 이렇게 섰잖아요. 이게 일봉이 아니라 주봉이든 월봉이든 연봉이든 다 마찬가지예요. 주식의 진리는 뭐다? 싸면 비싸지고 비싸지면 싸지는 거예요. 이렇게 섰다. 예를 들어서 지금 약손절하고 나왔다는 얘기는 이 정도 자리에서 들어갔다는 얘기잖아요. 이 정도 자리에 들어갔다면 당연히 욕심을 줄이고 이 자리에서 팔았어야죠. 아니면 이 자리에 들어가셨나요? 어떤 자리에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자기가 들어갔던 자리에서 뭐 5%가 떠든 몇 프로가 떠든 이렇게 폭포수 떨어지고 있는데 그냥 쳐다보고 계셨기 때문에 설거지 당하신 거예요. 맞아요. 이렇게 설거지 당하기 전에 나오는 게 맞는 거죠. 셀트리온을 시간 외로 3주를 매수했다고요? 맞아요. 약손절이면 어디에요?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자리대가 쓴 자리에서는 안 들어가는 게 맞고요. 여기에선 절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들어갔다라면은 빨리 나올 수 있는 타이밍도 있는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쓴 자리에는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 외에 뭐 보령에 어떤 이슈가 있냐, 그거는 뭐 이슈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돈질이 들어간 거잖아요. 저 돈질을 한 사람들이 자기들이 설거지 치고 싶을 때 치는 거죠. 언제 설거지를 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셀트리온을 지금
시간 내에 들어가셨다고요? 한번 봅시다. 셀트리온. $179,000원이네요. 시간에 지금. 뭐 지금 셀트리온 뭐 뉴스 나온 거 있나요? 근데 이거는 계속 어차피 나올 뉴스였어요. 이게 물론 나올 뉴스였기는 한데 주가에 반영되어 있지는 않죠. 워낙에 주가가 바닥이기 때문에 주가에 반영되어 있지는 않은데 과연 이것 때문에 다시 한번 이거는 단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왜냐면은 이건 어차피 돈질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는 뉴스가 터져도 이게 안 알려졌던 뉴스는 아니고요. 어차피 나온다는 거는 알고 있었어요. 물론 이제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분들도 있었겠죠. 뭐 셀트리온에 무조건 100%가 어디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정도까지 왔다면은 미리 이 스텔라라에 대해서 바이오시밀러에 대해서 이 정도 이야기가 나왔다는 얘기는 그냥 100% 거의 100%에 가까운 건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가격에는 반영이 안 돼 있는 건 사실이에요. 이게 가격이 반영됐다면 이렇게 안 빠졌겠죠. 여러 가지로. 근데 그렇다고 이게 지금 거의 뭐 입증됐다. 데이터가 나왔고 입증됐다. 라고 해서 무조건 이게 돈질이 들어올 거냐. 그건 알 수 없긴 해요. 알 수 없긴 한데 기본적으로 셀트리온이 14만원까지 갔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어떻게 보면 저는 좀 심하게 얘기하면 지금 이 가격도 셀트리온은 말이 안 되거든요. 이렇게 한번 보시는 게 어떨까요? SK 바이오사이언스도 마찬가지지만 셀트리온은 기존에 뭐 글로벌적으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로 따져도 기존에 존재했던 제약바이오 회사가 아니에요. 기존에 존재했던 제약바이오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뭐 새로운 걸 만들어 간다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현대차처럼 기존의 현대차는 약간은 이류 브랜드, 약간은 글로벌 시장에서는 약간 쩌리 취급이지만 지금의 현대차, 앞으로의 현대차는 글자 그대로 테슬라랑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유일하게 테슬라랑 경쟁할 수 있는 그런 브랜드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셀트리온이 그렇게 대단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뭐 바이오시밀러 뭐 생산 캐파가 됐든 여러 가지로 글로벌 뭐 우리나라도 선진국이지만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는 보험수가 자체가 틀려요. 오리지널 약의 보험수가와 이 바이오시밀러의 보험수가가 틀려요. 우리나라에서는 이 오리지널 약값과 이 셀트리온이 만들어내는 바이오시밀러의 보험수가가 그렇게 많이 차이가 안 나. 그렇기 때문에 이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파괴력이 우리나라에서는 좀 적은데 워낙에 우리나라는 이 어떤 의료보험 체계나 이런 게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셀트리온이 만들어내는 이 바이오시밀러의 파괴력을 잘 모르는데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오리지널 약값하고 이런 바이오시밀러의 약값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에 오리지널 약은 뭐 물론 시장 점유율이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한 뭐 40% 50% 정도 시장 캐파를 차지하겠지만 지금 계속해서 셀트리온이 붙고 있는 뭐 레미케이드라든지 뭐 휴미라라든지 뭐 허셉틴이라든지 이렇게 계속 바이오시밀러를 만드는 이런 약들은 계속해서 스테디셀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만들면 만들어낸 족족 똑같은 약인데 검증된 약인데 오리지널보다 뭐 거의 뭐 3분의 2 가격 심지어 뭐 반값 뭐 이렇게 나와버린다면은 보험회사에서는
보험회사에서는 무조건 이 약을 쓸 수밖에 없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뭐 셀트리온이 됐든 여러 가지 회사들이 예전에 그 프레스지 바이오파마가 야심차게 상장해가지고 막 쭉쭉쭉쭉 잘 달릴 때 이야기했던 게 그거예요. 이미 유럽 쪽 보험회사랑 다 계약을 맺었고 판매망 완벽하고 EMA에서 유럽 의약품청에서 무조건 허가가 나온다. 허셉틴. 근데 어땠나요? 허가 안 나왔죠. 근데 셀트리온이 지금 바이오시밀러 만들었고 실패한 거 있나요? 없어요. 물론 실패할 수도 있죠. 앞으로. 그러니까 그 정도로 신뢰받을 수 있고 돈을 벌 수밖에 없는 회사인 거예요. 근데 주가가 빠았다. 뭐 30만원, 뭐 40만원 가까이, 뭐 20만원 후반대, 뭐 20만원 언저리 이러다가 15만원까지 깨졌다. 지금 이 뭐 17만 9천원, 18만원 이러고 있다. 어차피 주가 흐름은 사이클이에요. 사이클. 진짜 말도 안 되게 10배, 20배 갔다가 빠지는 그런 회사는 사이클이 절대 아니고요. 셀트리온이나 삼성전자나 SK바이오사이언스나 현대차나 포스코나 우량주들은 무조건 사이클이에요. 고점과 저점을 오르락 내리락 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셀트리온이 지금 비싼 가격인가요? 싼 가격인가요? 이것만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나서 어느 타이밍에 잡을지 뭐 17만원에 잡을지 18만원에 잡을지 19만원에 잡을지 20만원에 잡을지만 결정하면 되는 거죠. 서정진 지금 그 부분은 제가 뭐 정확하게 모르는데 서정진이 이미 물러났고 아들이 물려받지 않았나요? 뭐 지금 뭐 저기 하나요? 전문 경영인 체제인가? 셀트리온? 그 부분은 제가 뭐 별로 관심이 없어요. 누가 셀트리온 회장을 하든 뭐 크게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셀트리온의 어떤 뭐 오너 리스크 이런 부분은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셀트리온에 대해서. 그 부분 한번 볼까요? 셀트리온에 대해서. 셀트리온 지금 셀트리온 뭐로 쳐야지 검색이 될까요? 잠깐 검색하고 있고요. 얘네들 뭐 합병 이야기도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이 뭐 합병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뭐 여러 가지 뭐 문제가 생길 거다? 그건 아니고 이렇게 보셔도 될 거예요. 살짝은 이런 거죠. 뭐 현대차도 마찬가지고 삼성도 마찬가지고 일단은 지금 이 단계가 서정진이 자녀들한테 이 기업을 물려주고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그 물려주는 과정에는 주가가 비싼 게 좋나요? 주가가 싼 게 좋나요? 내가 회사를 물려줘야 돼, 아들한테. 내가 회사를 아들한테 물려줘야 되는데 내 회사를 아들한테 물려줄 때 주가가 비싼 게 유리한가요? 주가가 싼 게 유리한가요? 당연히 주가가 싼 게 유리하겠죠. 그런 이유도 있어요. 지금 셀트리온 주가가 이렇게 빠져 있는 이유도 이런 회사 승계, 회사 합병 뭐 이런 이슈에 있어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주가가 비쌀 때보다는 주가가 쌀 때 뭐 승계라든지 합병이라든지 더 유리하겠죠. 그래서 주가가 좀 빠은 원인도 있을 거예요. 솔직히 어떻게 말씀드리면 좀 대주주가 방치했다. 회사에서 좀 약세, 주식 약세를 조금 그냥 내버려 뒀다. 이런 느낌도 없잖아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더더욱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더 많은 거예요. 이게 지금 뭐 오너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뭐 회장이 바뀌고 합병이 되면 더 회사가 불안해지는 거 아니야. 이거보다는 그 반대 이면에 있는 그게 오히려 더 플러스 작용을 하지 않을까요?
모든 회사가 다 마찬가지예요. 회사 승계, 회사 합병 이슈가 있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인수합병이 아닌 이상 누가 이 회사를 먹으려고 해가지고 비싸게 쳐줄, 당연히 내가 회사를 팔아버릴 때는 내 거 안 하고 내 아들 거 안 하고 누군가한테 팔아버릴 때, 회사를 팔아버릴 때는 내 주가가 뛰는 게 맞죠. 근데 그게 아니라면 지금 팔아버리는 게 아니라 얘네들 자체적으로 내부 정리를 위해서 합병을 하거나 승계를 하려고 하는 이슈이기 때문에 주가가 싸지는 게 얘네들한테 1도 손해가 아니야. 대주주들한테는 자기들이 움직일 수 있는 폭이 더 넓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요거는 살짝 내피셜일 수도 있는데 이게 거의 정설이에요. 어떤 이 기업의 어떤 승계 구조, 뭐 상속 구조에서는 당연한 거죠. 누가 비싸게 승계를 받고 싶겠습니까? 상속세만, 세금만 쳐맞을 건데. 그 여러 가지 회사를 주무르려면은 이 지배구조를 완성하기 전까지는, 완성을 하고 나서는 문제가 없는데, 이게 지배구조를 만들고 있는 상태에서는 회사가 비싼 상태에서 지배구조를 만들려면 더 힘들죠. 여러 가지로 더 힘든데, 그래도 주가가 이렇게 가벼운 상태, 바닥인 상태에서는 더 움직일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는 거고요. 문제가 없어요.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뭐 셀트리온이 뭐 문제가 있나요? 이런 게 물론 계속 나온 이슈다 보니까 뭐 어떻게 말씀드리면 새로운 이슈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일단은 확정해 주는 효과는 있죠. 확정해 주는 효과는 있는데 얼마나 이게 가격에 반영이 될 거냐, 그거는 물음표인 게, 지금 시장이 안 좋고 매수 주체가 많지 않다 보니까 힘있게 달릴지 안 달릴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뭐 나쁜 소식보다는 좋은 소식이 긍정적인 건 사실입니다. 현대차 이야기했는데 현대차라 이야기를 계속 못하고 있어요. 현대차 봅시다. 현대차. 이거는 너무 높아요. 셀트리온 38만원은 너무 높아. 그러니까 내가 셀트리온이 38만원이냐 40만원 50만원을 갈 수 있을 거라 믿어도 38만원에 그냥 버티고 있는 거는, 38만원에 버티는 게 아니라, 내가 38만원에 샀는데 35만원으로 밀리고 30만원도 깨지면은 30만원대 일단 비싸게 팔고 20만원이든 15만원이든 쌀 때 사가지고 그냥 싸게 사서 이 가격이 갈 때까지 멍 잡는 건 상관이 없는데, 이거를 비쌀 때 이렇게 사가지고 멍 잡고 있는 거는 존버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이거를 내가 왜 고정시키고 있냐. 그렇고요. 현대차 볼게요. 결국은 뭐 꾸역꾸역이긴 하지만 계속 오르죠. 계속 오릅니다. 18만원 깨졌어도 오르고요. 19만원 가서도 고점에서 갭상승 썼다가 떨어질 것 같지만 안 떨어지죠. 다시 오릅니다. 꾸역꾸역 오릅니다. 그렇죠. 꾸역꾸역 갑니다. 왜 꾸역꾸역 갈까요? 이 종목이 결국 비싼 자리는 아니에요. 제가 판단해 봤을 때 충분하게 야 이게 뭔 소리야, 이게 왜 비싼 자리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새로운 차원으로 갈 거예요. 현대차는 새로운 차원으로 갈 겁니다. 지금 버티고 있는 이 자리 뭐 18만원 언저리, 뭐 16만원, 뭐 15만원 언저리, 여기가 바닥이고 이거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앞으로 이건 만약에 진짜 뭐 글로벌 세계적 대공황이 오지 않는 이상 이런 자리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자리는 저는 안 올 거라고 생각하고, 당장 내년 당장 2025년만 돼도 뭐 19만원 20만원에서 현대차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거는 못 보실 겁니다. 왜? 여러 가지로 KT하고 주식 맞교환도 한다. 튼튼하게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어떤 지배구조라든지 여러 가지로 튼튼하게 만드는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그 미국 속보 뭐 현대차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부분 한번 검색해 볼게요. 여기에 있는지 딴 데 있는지 한번 볼게요. 일단 여기에는 없네요. 일단 여기에는 없고요. 말씀하셨던 현대차 관련 이슈를 제가 검색해 볼게요. 잠시만요. 여러분들이 처음에 제가 방송 킬 때 이 이슈에 대해서 여쭤봤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검색 중에 있고요. 뭐 저는 뭐 이거 뭐 이게 이슈인가? 이건 이슈도 아닌데요. 이미 뭐 다 지나간 이야기인데 이걸 왜 여쭤봤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여쭤보셨으니까 말씀드릴게요. 그 현대차가 미국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 미국에서 전기차 관련 보조금을 주고 뭐 테슬라는 이 보조금을 받는데 현대차는 못 받는다. 간단하죠. 미국에다 자동차 공장 세우면 됩니다. 그리고 현대차가 지금 미국에다 자동차 공장 세우고 있죠. 그럼 해결이에요. 깔끔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를 누가 여쭤봤더라? 초코님도 여쭤봤고요. 초코님만 여쭤봤나요? 초코님 여쭤봤고 일단 초코님 지금 듣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 이슈는 현대차가 전기차 관련해서 미국에 뭐 보조금을 못 받고 그 인플레이션 관련된 법안으로 뭐 피해를 받을 수 있다. 그거는 그냥 쉽게 생각하면 돼요. 미국에 현대차가 공장을 안 짓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저 공장을 져가지고 미국에서 생산하면 됩니다. 지금 뭐 배터리 3사도 미국에다 공장 짓고 있는 이유가 그거고요. 삼성전자도 미국에다 반도체 공장 짓고 있는 거가 그거예요. 그래서 미국에다 투자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미국과 우리나라는 뭐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사실상 뭐 말도 안 되는 6.25 전쟁 때문에 진짜 완전 조선시대로 돌아간 나라 그 없는 데서 진짜 뭐 지금까지 올 수 있도록 뭐 원조 부분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안보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지금 미국이 세계 초강대국인 이유를 증명해주는 거의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 아닌가요? 미국이 원조 해줘가지고 우리나라만큼 또는 우리나라 수준의 뭐 절반이라도 살고 있는 나라 있나요? 없어요. 미국이 원조 해줘가지고 선진국이 된 유일한 사례고 글자 그대로 미국이 초강대국인 거를 뭐 딱 하나로 증명하는 뭐 나라를 그 모범 국가를 뭐 그 모범 사례를 보여줘라. 그럼 그냥 대한민국이죠. 뭐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사대주의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뭐 일단 뭐 어쩔 수 없는 현실인 게 있죠. 그게 사실이에요. 그게 사실인 건데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거죠. 뭐 심하게 이야기하면 예전에 뭐 조선시대에 우리나라가 중국의 4대 외교를 하고 왕을 책봉하려면은 중국에 가고 허락을 받아와야지
허락을 받아와야지 그 왕의 정통성이 인정받고, 사실 조선이라는 국호 자체도 미국에 가서 허락받아 온 거잖아요. 그 정도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뭐 안보적인 측면도 그렇고 경제적인 측면도 마찬가지고, 결과적으로 그런 이슈들에 대해서는 현대차는 잘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고 미리 다 대응했어요. 인플레이션 관련된 뭐 그런 감축법이 됐든, 이 전기차 보조금 관련된 부분이 됐든, 테슬라랑 경쟁하는 부분이 됐든, 현대차는 미국에다가 공장도 있고 지금도 새로 세우고 있고 전기차 공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식으로 대응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제가 설명이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다르게 여쭤보신 내용 올려주시면 더 설명드릴 거고요. 윌링스인가요? 웰링스인가요? 잘 안 보이는데 윌링스인지 웰링스인지 한번 볼게요. 윌링스네요. 웰링스도 따로 있나요? 한번 볼게요. 웰링스는 없고요. 윌링스네요. 뭐 갑자기 개파락이네요. 왜 개파락이 나왔을까요? 그래도 뭐 일주일 동안은 버티다가 개파락이 나왔는데 아니네요. 여기도 한번 떨어졌었네. 만원대부터 계속 밀리네요. 만원대부터 계속 밀려가지고 거의 15% 밀렸네요. 16,000원부터 떨어졌다. 뭐 이거 뭐 떨어지는 거 이유가 있겠습니까? 매물대 쏟아지니까 떨어지는 거지. 이거 버티실 이유가 있나요?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제가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게 이거 아닌가요? 떨어지고 있는데 왜 버티시나요? 볼게요. 일단 뭐 33,000원부터 떨어지고 있네요. 뭐 하는 회사인지 볼게요. 태양광인데 떨어진다. 태양광인데 떨어진다면 얘는 태양광에서 뭐 그렇게 볼만한 게 없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 고점에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고점에서 밀리고 있는데 들어가는 거 아니고, 원래 여기를 지켰어야 되죠. 얘네들이 진정하게 기술력이 있고 업황이 좋다라면은, 얘네들이 돈 벌 수 있는 회사라면 여기를 지켜야 되는 한 만원대 초중반, 뭐 13,000원이든 15,000원이든 여기를 지켰어야 되는 건데 여기가 지금 무너진 거죠. 더 무너질 것 같은데. 근데 이미 무너졌기 때문에 이건 의미가 없어요. 무너질 때 손절 쳐야 돼 맞는 건데, 뭐 평단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이런 회사 굳이 쳐다볼 필요 있나요? 뭐 태양광을 보시려면 하나솔루션이나 다른 걸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뭐 재무제표도 돈을 벌고 있는 회사는 아닌 것 같고요. 모르죠. 제가 지금 이걸 잠깐 봐서 윌링스가 왜 떨어진다. 돈이 안 되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시장도 안 좋고 돈도 안 되고. 그러니까 12,000원 매수대인데 시장 지금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 정도에서 들어가실 수 있죠. 들어가실 수는 있는데 12,000원대 정도에 들어가실 수는 있는데 거기서 밀리잖아요. 지금 밀리면 나오시면 돼요. 뭐 복잡하게 생각할 거 있습니까? 이게 우량주도 아니고. 이게 회복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회복되려면은 돈을 벌고 있는 회사들도 지금 회복 못 하고 있잖아요. 근데 좀 늦었죠. 이제 손절치기에는 지금 9,000원도 무너졌으니까 3,000원 빼면은 거의 30% 가깝게. 네. 그러니까 의미 없어요. 뭐 10일을 전환하네, 뭐 추가 상장을 하네. 이거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아시나요? 내가 들어간 회사가 뭐 12일을 전환한다, 뭐 추가 상장을 한다, 뭐 제3자 배정을 한다. 그 복잡한 내용에 대해서 모르시는데 굳이 그거를 왜 집착을 하세요? 그런 거 안 하는 회사, 그런 거 하는 회사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뭐 삼성전자, 셀트리온, 뭐 SK바이오산스가 뭐 무상증자하고 뭐 12전환하고 뭐 이러는 거 보셨나요? 그런 거 한다는 것 자체가 벌써 회사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회사는 쳐다보지 마세요. 내가 모르는 걸 뭔가 회사가 하려고 한다.
그럼 그냥 팔고 나오시면 되죠. 그거 왜 고민하고 계세요? 잘 모르는데. 그냥 심플하게 하세요. 주식 투자. 내가 모르는 걸 자꾸 회사가 하려고 한다. 이거 가지고 여기저기 물어보고 답 얻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회사가 내가 모르는 걸 뭔가 하려고 한다. 그럼 그냥 나오시면 되죠. 팔고. 손해니까 못 나온다고요? 못 나오면 더 떨어지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떨어지는 추세인데 안 나오신다? 더 떨어지는 거죠. 부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회사가 메이저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신재생 에너지가 좋다 하더라도 일단 꺾였고요. 회사 여기에서는 꺾였기 때문에 돈을 못 벌고 있기 때문에 뭐 하나솔루션이나 좋은 회사 OCI나 이런 쪽으로 집중되겠죠. 반등이 나오더라도 그런 회사들이 반등이 나올 거고요. 이 회사는 반등이 나오기 어려울 거예요. 물론 뭐 일단은 버티셔야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30% 마이너스인데 뭐 30% 마이너스인 상태에서 무조건 나와라.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일단 잘 모른다. 회사가 잘 모르는 걸 하려고 그런다. 그럼 그냥 파세요. 그걸 거기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지금 30% 물려 있으니까 지금 무조건 파는 건 아니고요. 앞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세요. 앞으로는 별로 뭐 특이한 회사도 아닌데 내가 모르는 걸 하려고 그런다. 그러면 긍정적으로 보는 건 아니에요. 그걸 굳이 누구한테 물어봐 가면서 이거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식은 모르는 건 안 하시면 되시고요. 누구한테 물어보면서 하는 건 아니에요. 누구한테 물어볼 거다. 그러면 그 종목을 거래하시면 안 돼요. 누구한테 물어보지 않고 독자적인 판단으로 하셔야 돼요. 그렇게 될 때까지 공부를 하셔야 되죠. 윌링스를 꼭 투자하고 싶다. 윌링스라는 회사에 대해서 꼭 투자를 하고 싶다라면은 누구한테 물어보지 않을 정도로 공부를 하고 나서 투자하시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한 주만 딱 사는 거죠. 비중 안 싫고. 좀 길게 말씀드렸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렇고요. 뭐 말씀 안 드린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오늘 만약에 혹시 제가 빠진 종목이 있다라면 뭐 댓글 달아주시거나 다음 시간에 채팅 치셔서 여쭤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시간이 많이 늦어져 가지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또 빨리 너무 길게 했는데 빨리 준비를 하고 팩트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오늘 주식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저는 금융과 시사 관련돼서 일반인들이 알기 어려운 전문 내용을 조금 쉽게 전달해 드리고자 노력하는 청새롬이었고요. 지금 바로 검색창에 청새롬